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합니다.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전담 행정관을 지냈고요. 서울시 정무수석 비서관 됐던 권호중 선생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바로 여쭙겠습니다. 실무 행정을 그러니까 두 손으로 직접 하셨었던 거죠? 예, 한 4년 정도 했었어요. 네, 4년. 짧지 않은 시간이군요. 예. 인사검증, 청와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 인사 수요가 생겼다고 쳐요. 그럼 이제 무슨 오다가 내려오겠죠. 예, 그렇게 예. 해서 춘추관에 가서 아무개를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할 때까지의 프로세스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예. 해봐 주시겠어요? 인사 추천 단위에서 인사 대상자를 한 4, 5배수로 압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인사 검증 쪽에다가 이제 검증 의뢰를 하죠. 검증팀에. 예, 검증팀에다 의뢰를 하면. 그럼 우리 지금 권 전 수석은 검증팀에 있었던 거죠. 오케이. 네네네. 예. 그래서 의뢰를 하면 그 개인에게 이제 검증 동의서를 진구하고요. 네. 신원 진술서 같은 것들을 또 쓰게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감사원, 국정원, 경찰청, 총리실 이런데 이제 조난 자료나 여러 가지 신원 자료들을 참고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질이나 역량,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쭉 검증을 해서 그것을 비서실장이 의장으로 있는 지금은 이제 인사위원회라고 하던데요. 네네네.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합의제로 네. 최종 낙점을 합니다. 그러면 한 2배수 정도로 낙점을 해서 아하.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내정자를 발표하고 국회에다 인사청문서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많은 시청자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예. 도대체 어떤 기준과 잣대로 어떤 예. 눈높이로 검증을 했길래 예. 상당히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꽤 여러 날 여러 사람이 투입돼서. 예. 그런데 발표되고 나면 언론에서 물론 이제 언론들이 열심히 뛰고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 한두 건씩 예. 뻥뻥 터져요. 예. 가장 비근한 게 문창극 온누리교회 동영상이고 예. 뿐이겠습니까? 안대희도 그랬고 참여정부 때도 이런 거 많았고요.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저 언론사 기자들보다도 못해요? 일단 인원이나 시간을 핑계대는 것은 그냥 저는 핑계라고 보고요. 네. 일단 대체적으로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나 이런 부분들 빼고는 네. 공개된 자료들은 다 검증을 해봅니다. 특히 총리 정도의 자리면 네. 그 기명 칼럼을 썼던 것이나 과거 발언 내용들 이런 부분들 다 들여다보거든요. 혹시 대통령 국정 운영이 누가 되는 발언이나 이런 행위들이 있었을까? 예. 저에서 이제 다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최종 판단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없다고 하는지의 차이인 거죠. 아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넘어갔다가 네. 국민적인 비판에 부딪혀서 이제 낙마하는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검증을 못 걸렀다라는 것들은 약간 핑계성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권 전 행정관께서 보시기에는 물론 이제 지금 구중궁궐에서 일어난 일은 잘 정보가 접근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예. 이를테면 문제가 됐던 온누리교회 동영상 이런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이게 문제가 되겠어? 하고 넘어갔을까요? 혹시 만에 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았을 수는 있겠죠. 이제 하다 보면. 그렇지만 일반적 상식으로 본다면 그 교회 그 사이트에 나와 있던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자료까지 있는데 소위 우리 네티즌 수사자들도 다 아는 내용을 청와대에서 안 살펴봤다라는 것은 만약 못 봤다면 직무유기고 능력이 없거나 봤는데 그 능력이 없거나 직무유기고 봤는데도 그냥 강행했다면 그거는 인사 철학이 잘못됐거나 오기를 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구안 그 야구 선수로 말하면 공을 골라내는 눈처럼 팩트는 가서 밥상은 차려줬는데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파악하는 그 잣대가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 이 인사권자와 인사를 대행하는 그 실무 책임자들이 좀 더 국민적인 눈높이와 도덕성 눈높이에서 그걸 봐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별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아마 그 국민들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을 거친 동안 야든 여적 성향이든 야적 성향의 국민이든 도덕성 그 자체에 대한 기대 수준은 좀 높아갔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당연히 높아져야 되죠. 그렇죠. 정부가 더 민주화될수록 도덕적인 네. 그 잣대들이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것은 어느 겁니다. 쪽에서 정권을 잡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사회 발전이고 역사 발전의 한 길일 텐데 민주화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했다 이런 예. 이를테면 오누리교회 동영상 같은 것은 여기 뉴스K 기자들이나 KBS 기자들이 불과 20시간이 채 안 된 시간에 다 찾아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존에 그 칼럼이나 이런 데서 보여왔던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유명한 언론인이었고. 네. 그러면 대충 어떤 얘기를 할 거라는 정도는 다 압니다. 이 양반이 역사관이 어떻고 어떤 발언들을 주로 하고 다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다 찾아봐야죠. 그리고 근데 문제화 시켰어야죠. 네. 우리 검증팀에 4년이나 계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뭐 온누리교회 동영상은 그 홈페이지에 떠 있고 했던 거니까 예. 여기저기 열심히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건데 예. 안대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고액 수임료 뭐 넉 달간 16억인가 이런 거는 공개된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세납 자료. 그러면 우리 이제 권 전 행정관께서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 계셨다고 치고 예. 안대희 건이 불거졌을 땐 이런 거 어떻게 찾아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법조인 출신들, 특히 전관들의 경우는 전관 예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게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관 예우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본인 진술서에다 그거 쓰게 합니다. 네. 전관 예우가 있었냐 혹시 퇴임한 이후에. 근데 예. 솔직하게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찾아보면 되죠. 그거는 뭐 주변에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얼마에 수임을 해갖고 얼마 정도 벌었을 것이다 다 회자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저 같은 범부들도 지금 뭐 전임 그 MB 때 잘 나갔던 그 검사들이 나가서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가 다 귀에 들어오는데 그래요? 그 정도도 모른다는 거는 법조계는 파다한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걸 본인이 진술을 안 했더라도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파았어야죠 그거를.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전관이라는 것들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 정도는 법조인이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너무 기득권 출신의 인사들로만 짜여져 있어서 아하. 그런 것들을 그냥 서로 좀 암묵적으로 봐주고 있다라는 그 반증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뭐 흠이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우리 권오중 전 행정관님 말씀이죠? 예.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팀에 있으면 조사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집니까? 수사권까지는 아닐 거고. 그건 아니고요. 일단 네. 그 개인의 정보들은 다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네.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해봤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네. 인사권을 대리해서 볼 수 있는 권한들은 다 있습니다. 동의서가 없어도 할 수 있답니다. 동의. 개인의 그 행정전산화가 된 이후의 자료들 부동산 사고판 자료, 이렇게 주민등록 옮긴 자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인이 띄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다 보고서 하는 건데, 그냥 사람이나 시간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약간 좀 핑계성 얘기라는 거죠. 아까 같이 다 해놓고도 그냥 넘겼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은 철학의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인사 철학과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4년간이나 인사 문제를 꼼꼼히 챙겨오셨으니까. 예. 지금 8명의 국무위원 후보들 이렇게 지금 줄줄이 대기 중이잖아요. 예. 우리 권 전 수석께서 보시기에. 예. 이 부분은 그냥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포함해서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질문이 그러하니까. 반드시 낙마해야 하겠다. 저 정도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 누구쯤 돼요? 일단 한 분만 얘기를 한다면. 네. 한 분만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가혹한 이제 검증 잣대를 들이대서 다 낙마시키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의 경우는 엄격한 윤리식이 필요하거든요. 예. 교육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법을 집행하거나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 기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굉장히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장관 후보자 김명수 씨인가요? 네네.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이라든지
연구비 뭐 불법 수령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뭐 듣게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특히 교육 관련 부분을 다뤄야 하니까. 예. 교육하고 법을 집행하는 뭐 법무부 장관 후보라든지 검찰총장 후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 문제가 그쪽 분야에 준법 의식이 없다거나 교육적인 비교육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이러면 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아, 역시 그 실무를 맡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매우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에서 인사검증을 전담했던 권오중 전 행정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